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3명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어젠 국민의힘에서 같은 주장을 해서 헌재가 공식 입장까지 내며 반박했는데 또다시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교류했다는 점,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재판관의 성향에 의해 심리의 속도나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한 주장과 같은 논리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헌재는 어제 정치권과 언론에서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달 14일에도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데도 계속해서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탄핵 불복을 지지층에 호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 이틀 뒤에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황혜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를 판단합니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올린 3명의 후보자 중 2명만 임명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했고 그 결과가 3일에 나오는 겁니다. 관건은 위헌 결정이 나오면 최 대행이 임명을 곧바로 할지 여부입니다. 마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려면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에 최 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JTBC에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아 미리 방침을 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바뀌진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여야 합의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곧바로 임명에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동의를 얻고 쟁의를 신청을 했어야지 국회의장의 단독적인 그 쟁의는 저는 성립이 될 수 없다. 절차적 헌결이라며 전원 일치 각하가 내려진 선례 판결이 있습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들며 재판관 임명을 곧바로 하지 않는다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류정화 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시계가 더 본격적으로 돌아갈 텐데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고 공세를 이어가는 건 탄핵 불복을 지지층에 호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거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편향성을 문제 삼아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한 건데요. 앞서 헌재는 비슷한 사유로 제기됐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했었죠.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원님 재판보다 못하다. 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등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 법리보다는 일반 대중 등을 향해서 이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표현을 다수 썼습니다. 네. 실제로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흠집 내기를 시도하고 나아가서 탄핵이 실제 인용이 될 경우 불복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민 변호인단이라는 것도 모집한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이 일반 시민, 특히 청년층 참여를 독려하면서 국민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 모임에 참석한 석동현 변호사는 지지층 결집으로 여론을 움직여서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 목적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저는 여론에 반드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충분한 인생의 경험과 경륜, 정말 우리 국민들과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과연 결정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맡고 계신 분들이 다 50대 중반입니다. 네, 검찰총장 출신의 법조인인 윤 대통령이 정작 피의자가 되자 헌법재판소 등 재판정의 바깥에서 변론이 아닌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윤 대통령도 어제부터 일반인 접견을 시작하면서 옥중 메시지를 내고 있죠. 네, 윤 대통령을 접견한 참모들은 잘 지내고 있다, 의기소침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을 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도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움직임이 감지되자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본인의 고초보다는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층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주에도 여권 인사들이 계속 접견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요. 윤상현, 김민전 의원, 또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개인 자격으로 접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환, 김태흠 등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구치소를 찾을 예정인데요. 헌재 변론이 없는 날에는 구치소 면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간접적인 메시지를 계속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는데 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외교, 후폭풍을 따져봤냐며 자신도 계엄 선포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박 장관으로부터 경제와 외교 관계의 후폭풍 등의 문제가 있는데 따져보았냐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대통령을 말려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를 한결같이 반대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한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쳤지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박 장관까지 반대한 걸로 파악되면서 신빙성은 더욱 잃게 됐습니다. 검찰은 계엄 해제 이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 대한 박 장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 장관이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예전부터 알고 있었냐고 묻자 김 수석은 몰랐다고 했다는 겁니다. 박 장관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서 고발을 이유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은 유감이란 입장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 조사에서는 대통령과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에선 이미 사실상 부인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회 행안위에선 12.3 내란 사태 때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부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려 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의논했던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국회에 나온 이 전 장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입을 닫았습니다. 방송사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 전 경찰 조사에선 사실상 이를 부인하는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건 맞지만 사건 사고 들어온 게 있냐고 물었고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는 요청만 했다는 겁니다. 계엄 선포 직후엔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옹호하더니 정작 2주 뒤 경찰 조사에선 계엄 내용을 제대로 알았다면 몸을 써서라도 막았을 것이라고 정반대 진술을 한 데 이어 계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단전 단수 지시 역시 부정한 셈입니다. 대통령 주장과 어긋나는 진술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이번 달 11일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앞에서는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국무위원들의 이런 진술들이 탄핵 심판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연 기자, 헌재가 증인을 추가로 채택을 했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3명, 국회 측에서 2명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채택이 됐고요. 국회 측에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면면을 보시면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의 이유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수사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이 조사가 됐잖아요.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나 진술이 나온 게 있죠? 네, 조태용 원장은 지난해 12월 18일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수사관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반국가 세력에 대해 정보를 보고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조 원장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또 비상계엄 관련해서 특별히 대통령이 안보 위기를 느낄 만한 보고는 없었다고도 진술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요. 조 원장은 재직 시에 선관위 서버와 관련돼 보고한 것은 없다. 또 해킹 취약점으로 인해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는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계엄 전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선관위 서버에 대한 조사를 지시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국정원장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건데 또 다른 증인인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신원식 안보실장과 관련된 진술을 했습니다. 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3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신 실장이 대통령실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함께 이 작은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신 실장이 항 총리에게 총리님 신원식 총리님 아무래도 국방부 장관이 무리한 것 같다. 해외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심각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 장관이 평소에도 무리를 하는 사람이라 걱정이 됐었다고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한 총리의 진술로 미뤄봤을 때 신원식 실장도 계엄을 만류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탄핵 심판에는 핵심 증인들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 5차 변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해란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밝힌 인물이죠. 오는 6일 목요일 6차 변론부터는 시간도 오전 10시로 앞당겨지는데요. 이 변론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른바 체포조로 활동할 수사관 100명을 별도로 추려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지원 요청에 따른 건데 그동안 조사본부가 방첩사로부터 지원 요청은 받았지만 무시했다고 주장해온 것과 정반대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김민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직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이 선포됐으니 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내달라며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른바 주요 인사 체포조에 파견할 수사관 명단을 추려놨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JTBC에 계엄 직후 방첩사 요청에 따라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0명의 파견 명단이 작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첩사의 요청대로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발빠르게 움직인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그동안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4차례 받았지만 불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 기자단에 계엄 직후 방첩사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건 맞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면서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보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된 겁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명단을 작성했다면서도 작성 중에 지원 근거가 없어 보고하거나 전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로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간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했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경호처 내부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반려했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호처 내부 규정 확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진입을 막으라는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김 차장 측은 경호처 내부 규정상 직무배제란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직원들에게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임무 배제나 이런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니고 밑에 본부장이나 부장급 권한입니다. 직권남용과 더불어 김 차장 등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 2차에 걸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겁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총기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총기 사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검찰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할 때 동행하는 등 경호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비아폰 수사를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경호처 강경파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하죠. 자, 김일환 기자, 먼저 탄핵 찬성 집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쪽으로 시민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이곳까지 이동했습니다. 설 연휴 뒤 맞은 주말이라 가족 단위 분들이 많았는데요.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윤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외쳤습니다. 또 최상목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측의 헌재 공격을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이라는 걸 알 텐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법치 국가인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느껴지고. 네, 그리고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죠.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제가 낮부터 상황 계속 지켜봤는데요. 광화문 광장 양쪽 끝, 그러니까 한 250m 정도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곳곳에 기동대 버스와 바리케이드를 세워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요. 일부 반대쪽 참가자들이 찬성 쪽으로 넘어가기도 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헌법재판관들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이게 우리법 연구회는 이것은 판결을 사상적인 판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수치를 냈잖아! 헌법재판소를 냈잖아! 네, 또 부산역 앞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고요? 네, 오늘 부산역 앞에서도 탄핵 반대 측이 집회를 했는데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영악 광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무대에 올라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다. 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것이 그 증거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JTBC 김일환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한 숙명여대 조사 결과를 3번 만에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숙대는 제보자에게도 조사 결과를 알렸는데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근 자신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조사 결과를 수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숙명여대는 그동안 2번에 걸쳐 김 여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는데 김 여사는 모두 수치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번 만에 조사 결과를 수령한 겁니다. 결과는 표절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측도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숙대가 보낸 공문엔 조사 결과인 표절 여부와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 정도만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표절률, 수치 등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겁니다. 3년 전 제보자인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현직 교수들과 함께 논문을 자체적으로 검증했고 표절률 최소 48%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저한테는 그 표절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줄여놨냐라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의 신청을 그럼 해야 되는 거니까요. 3년을 기다린 끝에 결과는 나왔는데 정보가 부실해 이의 신청 여부조차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표절률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식으로 징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니까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의 신청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조사 결과를 수령한 김건희 여사는 아직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어제 결과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3월 1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측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은 표절로 확정됩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구좌읍 앞바다에서 배 2척이 갯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15명 가운데 2명이 숨졌고 아직 2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 2척이 기우뚱 기울어져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계속 덮칩니다. 구조보드를 탄 대원들이 바다에 떠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선원을 보드에 태웁니다. 오늘 오전 9시 24분쯤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에서 어선 2척이 갯바위에 부딪혀 좌초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배에는 각각 8명과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경비 함정과 구조대원들을 보내 구조에 나섰습니다. 15명 중 13명을 찾았습니다. 구조된 이들 중 선장인 한국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해안가를 수색하다 발견된 인도네시아 선원도 결국 숨졌습니다.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선원 2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의 파도 높이가 3m로 이는 등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어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에 불이 났습니다. 또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두열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아래로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 옥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구름도 아닌 게 뭉게뭉게 올라오더라고요. 경찰분들이 이제부터 진입을 차단할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한글박물관은 증축 공사를 하느라 현재 휴관 중입니다.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은 구조되거나 대피했지만 소방관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물관 3, 4층이 대부분 탔지만 소장품은 따로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터라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소장품 257점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 지정문화재급은 지금 중앙박물관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아파트 안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오늘 오전 2시쯤 광주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인근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불난 곳 집주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이 불을 지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번화가에 환자를 이송하던 소형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6명이 타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대도시 필라델피아 번화가. 하늘에서 불꽃이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오더니 그대로 땅에 추락합니다. 폭탄이 터진 듯 화염이 일며 불꽃이 사방으로 튑니다. Like a movie, like, damn, is this really happening? Then you hearing everything blow up, boom. Then you seeing the cars that was just there, they just going up in flames. I started seeing a bunch of like plane pieces and like it just like honestly like a human foot or something. It was in a shoe still, just on the side of the street. 불꽃의 정체는 환자를 수송하는 소형 항공기. 어린이 환자와 어머니, 조종사와 의사 구급대원 등 총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항공기는 현지 시간 오후 6시쯤 노스이스트 필라델피아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30초 만에 487m 고도까지 상승했습니다. 곧바로 5km도 떨어지지 않은 번화가의 쇼핑몰 근처 교차로에 추락했습니다. 지상에선 주택과 차들이 화염에 휩싸이며 최소 6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Several dwellings and vehicles were also impacted. And so we are urging people, particularly those families who live in the surrounding area, to please stay home if possible. 추락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고한 영혼들이 목숨을 잃어 너무 슬프다며 애도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미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국적자를 체포했다고도 했는데 불법 체류자가 1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정되는 한인 사회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이 한국 국적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On January 28, 2025, ICE Atlanta arrested a citizen of South Korea who has been convicted of 9 counts of possession or control of material depicting minors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이 남성은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본격화된 이후 한국인이 체포된 건 처음입니다. 이민 친화적인 이곳 캘리포니아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 사회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LA 이민국 지부는 매일 체포된 불법 체류자 사진을 공개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적잖게 고용하는 한인 업주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It's not only the fashion industry, just everyone in general, all over the country. I think they just have to wait it out a little bit. Because, I mean, President Trump has indicated that, like, the priority will be removing dangerous criminals. 일부 주 정부에선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날 걸 우려해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나는 서류 미비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돼버려서 신청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트럼프 정부는 전과 여부를 가리지 않고 학교와 교회 등 장소에 관계없이 불법 이민자를 잡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단속 압박에 시민권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서두르고 범법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10만 명에서 15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인공지능 모델에 세계적인 관심이 이어지자 미국의 챗GPT 개발사가 또 새로운 모델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I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우린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챗GPT의 추론 시리즈 중 가장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O3 미니를 출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O3 미니는 지난해 9월 나온 추론 모델 O1의 추론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속도가 빨라진 게 특징입니다. 핵심은 경량화인 것 같습니다. 속도가 기존의 빠른 앱보다 한 25%가 빨라졌어요. 그것 플러스 이제 코딩 쪽 기능을 강화한 게 이제 합쳐져서 코딩 성능이 많이 강화된 걸로 보입니다. 같은 날 미국의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도 오픈AI 툴루3 405B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나온 툴루3의 성능을 극대화한 건데 연구소 측은 딥시크 V3보다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연초부터 비용을 크게 절감한 가성비 좋은 AI 모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체인 딥시크와 문샷 AI를 시작으로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인 알리바바 클라우드까지 저마다 강점을 앞세운 AI 모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는 AI 모델이 없는 상태. 큰 몸싸움은 이미 졌고요. 모든 지능을 다 가지고 있는 AI를 만들겠다라기보다는 로컬로 의료 분야 AI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될 것 같아요. AI 후발주자로 갈 길이 멀지만 아직 갈피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엔 기존 관세 10%를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철강 등에도 관세를 예고해서 우리 산업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일본이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 산업유산 이행 조치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우리 정부가 요구해왔던 피해자의 증언 등은 빠지고 한국인의 노동 환경과 생활상이 차별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부각됐습니다. 외교부는 유감을 표하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거란 예보입니다. 경상권과 제주에는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